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분당지점 이동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종목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날 사실 종목 골라오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래도 유망주 주목하셨을까요? 그렇죠. 최근에는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유심히 보고 있고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호텔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동안 참 부침을 겪었던 호텔신라. 오늘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시장 조정받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7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 와, 앞자리 수가 바뀔 수 있다. 10만 원까지 호텔신라의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일까요? 단기간에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힘을 보신 걸까요? 사실 단기간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10만 원이라는 하이킥을. 그렇죠. 네. 일단은 부담 없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기존에 사실 언택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시세가 났던 상황에서 최근 이제 텍트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백신 개발을 했다라고 뭐 선언을 했던 거 물론 뭐 사실 신뢰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기존 언택트주뿐만 아니라 이 텍트주 내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그만큼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동사와 같이 이제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의 바닥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종목 찾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동사야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국내 이제 면세점 1위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분기에 영업이익이 634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까지도 적자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실적의 쇼크의 수준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걸 기대하기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역시도 좀 제한적인 구간이다 보면 사실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주가도 좀 상당히 좀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표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서울의 이제 시내 면세점은 이제 한 매출이 한 50% 정도 감소를 보였고 공항 면세점이나 뭐 해외 면세점 같은 경우는 뭐 80몇 프로에서 90몇 프로까지 거의 사실상 뭐 운행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추후 입국자 수의 급감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호텔이나 레저 부분 역시도 매출이 한 30% 정도 2분기에서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최악의 시점은 이제 4월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후에 이제 월별로 계속 한 10% 정도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공항점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은 역시 임대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으로 해서 이제 전환이 시작이 되면 적자폭도 상당히 좀 감소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3분기 이제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요즘 호캉스 많이 가실 텐데 해외 여행이 사실상 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호텔 수요도 상당히 3분기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이 호텔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여지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과거와 같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뭐 상당 부분 소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일단은 최악의 시기를 지났고 또 동사 또 1위 사업자로서의 또 지위도 있고 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봤을 때 이 중국의 이제 따이공들의 매출은 여전히 작년만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이 동사의 강력한 좀 파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국내 수요, 국내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호텔 부분 역시도 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구간이다라고 보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2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덜 오른 종목들에 대한 반등 속에서 저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해 줬는데 현 시점에서도 이 저점에서 올라온 만큼의 탄력도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동사가 또 대표적인 또 중국 관련주다 보니까 뭐 실적도 바닥을 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슈도 있겠고 사실 중국은 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도 잘 가고 있지만 동사의 면세 매출의 또 대부분이 사실은 화장품 관련 좀 네.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 국내 화장품주들도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동사의 주가도 뭐
뭐 어느 정도 뭐 굉장히 빠른 속도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호텔이라든지 여행 관련주는 내가 한 1년에서 2년을 보고 지금이 그래도 저점이겠거니 하고 분할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조금만 괜찮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빠질 게 없고 위에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부담스럽다면 뭐 충분히 빠른 네.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호텔신라 더 이상 이제 빠지는 부분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 목표가 10만 원 선까지 또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점 뚫고 하이킥 유망주도 찾아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오스테인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테인 플란트도 최근에 속속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사실 워낙 잘 나와갖고 뭐 상당히 시장에서 좀 많이 놀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내 뭐 사실 뭐 대표적인 임플란트 업체로서 네. 이제 업황은 뭐 너무나 사실 부진한 상황인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네. 2분기 영업이익이 23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 예상한 거에 뭐 200% 이상의 뭐 대폭 상회하는 실적을 네. 기록을 했고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지금 오늘은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동안 또 오스테인 임플란트도 반등의 힘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과연 또 하이킥 어떻게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목표가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4만 원 선 초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스테인 임플란트 목표가는 6만 원까지 날려주셨네요. 오, 꽤 높게 잡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는 좀 재평가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항상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뭐 1분기는 뭐 코로나로 사실 직접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그동안 이제 영업적으로 좀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나 판관비 같은 부분을 잘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이제 중국 법인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분기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 가까운 중국 법인의 매출 성장이 나왔고 영업이익률이 23%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법인이 완전히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과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좀 투자를 했던 중국 법인인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올해 이제 1분기는 사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영업 매출이 한 150억까지도 좀 빠졌던 구간이지만 이제 2분기 들어서 400억까지 가파르게 회복을 했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실적을 보여줬고요. 사실 중국 이외에 뭐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나 뭐 러시아, 뭐 인도 같은 국가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지만 뭐 중국과 국내에서 워낙 선방을 보여주면서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줬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글로벌 이제 치과 시장 자체가 사실 대부분 좀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 동사가 유일하게 큰 성장을 보여주는 건 역시 중국 법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중국에서의 이제 강력한 유통망을 이제 수년 동안 구축을 했고 그런 유통망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코로나로 주춤했던 1분기를 지나서 2분기에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은 향후 이제 하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커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시장은 사실은 뭐 워낙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좀 고성장이 나타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11월 달에 이제 투명 이제 교정 장치 같은 이제 새로운 제품들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임플란트 역시 시장 역시도 점차적으로 이제 디지털화 시키면서 뭐 3D 프린터라든가 뭐 3D 스캐너 같은 그런 새로운 이제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개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성장 여력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요. 2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좀 덜해졌고 글로벌 피어에 있는 이제 그런 임플란트 기업 대비해서도 가장 좀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이 중국 법인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도 점진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 3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중국 쪽에서의 회복이 나오고 이런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호실적을 보여준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딱 실적이 사실 나오고 나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지켜봤다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나요? 아니면 지금 가격대에서도 괜찮나요?
괜찮나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물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미리 올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 실적이면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높다라고 보고요. 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정말 과거의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테 임플란트 현 시점에서도 2분기 호실적에 의해서 실적 호조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진단과 함께 목표가 6만 원 선까지도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고점 뚫고 하이킥 오늘 호텔 신라와 함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이동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